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다들 정말 인상 깊게 보셨죠? 이 영화는 그냥 스릴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속살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한편의 해부도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엄청난 걸작을 한 겹 한 겹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화 딱 두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한쪽은 햇빛도 잘 안 드는 눅눅한 반지하에 사는 기택의 가족,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저 높은 언덕 위 그림 같은 대저택에 사는 박 사장네 가족이죠. 이 수직으로 나뉜 공간, 이게 바로 두 가족 사이를 가로막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데칼코마니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릴 때 스케치북에 물감 짜서 반으로 접었다 펴는 그거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이 두 가족이 사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똑같 닮아 있다는 걸,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힌트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 질문. 대체 누가 진짜 기생충인가? 하는 거죠. 영화는 끝까지 얘가 기생충이야 하고 딱 집어서 말해주지 않아요. 제목 자체가 그냥 거대한 물음표인 셈이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여러분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누구를 기생충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마 대부분 기택네 가족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인 의미 말고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기생의 의미는 좀 더 깊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숙주의 양분을 빨아먹는 존재. 자, 이 정의를 놓고 보면 어때요? 갑자기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보통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죠. 첫 번째는 가장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기택네 가족이 신부는 속이고 박 사장 집에 들어가서 돈을 벌잖아요. 말 그대로 기생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박 사장네 가족, 과연 운전기사나 가정부, 과외선생 없이 그 우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 역시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기생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영화에서 계급의 차이를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잔인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죠. 바로 냄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냄새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학력, 경력, 옷차림, 이건 전부 다 꾸며낼 수 있어요. 기택네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냄새는요? 몸에 배어버린 반지하 냄새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지울 수 없는 계급의 낙인이었던 거죠. 기택네 가족,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속이고 그 집에 스며들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딱 하나, 이 냄새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박 사장이 말한 선인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선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 아수라장이 된 파티에서 박 사장이 무심코 코를 막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찰나의 경멸, 그게 기택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마지막 한 방이었던 거예요. 꾹꾹 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터져버린 결정적인 스위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영화의 수직 구조가 반지하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영화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요. 바로 사회가 애써 외면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로요. 기택네 가족 스스로를 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 밑에 또 다른 바닥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죠? 그 화려한 저택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벙커. 이건 그냥 반지하보다 더 아래가 있다는 걸 넘어서 뭐랄까 아예 다른 차원의 절망을 보여주는 거죠. 영화의 공간은 계속해서 아래로, 더 아래로 추락해요. 언덕 위 대저택에서 축축한 반지하로, 그리고 더 깊은 심연인 비밀 벙커로요. 마치 이 사회의 밑바닥에는 끝이 없다는 걸,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지하 벙커 속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법의 호모사케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회의 모든 법적인 보호망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살아는 있지만 시민은 아닌, 그래서 누구든 그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존재. 정말 무서운 말이죠. 바로 이 벙커 속 사람들이 현대판 호모사케르 인셈입니다. 분명 우리 사회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보호도 못 받는 텅 빈 인간. 이 지점에서 영화는
우리한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회가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들의 삶을 그냥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이 모든 비극과 분석이 향하는 마지막 지점. 영화에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지독하게 현실적인 결말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모든 게 파국으로 끝난 뒤 아들 기우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죠.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갇혀버린 바로 그 집을 사겠다고요. 지하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이 계획,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과연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 견고하고 거대한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는 게 가능할까? 영화는 아들의 희망적인 다짐을 보여주는 바로 그 순간, 그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암시하면서 씁쓸하게 막을 내립니다. 정말 긴 여운을 남기면서요.